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다들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 아침에 정말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다가 아,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하고 다시 너무나 기분 좋게 잠을 청했던 기억 한 번쯤은 있을 텐데 저는 또 오늘 약간 반대랄까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제가 항상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딱 놀라서 눈 떴더니 6시 반인 거예요. 30분이나 일찍 일어나서 이게 얼마나 아깝던지 막 우라통이 터지는 그 새벽에. 이해해요, 그 마음. 그럴 때는 희한하게 피곤한데 다시 잠도 안 안 오고 와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네. 결국에 에이, 앉아 하고 그냥 30분 동안 맞아요. 일어나게 되는데 아침 시간에 이분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새벽 뉴스를 한 2년 넘게 하면서도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게 그냥 밤에 많이 자야지 하고 일찍 자도 아침에 항상 개운하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코드의 뱀파이어 페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뱀파이어. 네, BJ페이 배정현입니다. 저는 매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수업이에요. 그래서 6시 정도엔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내가 지금 더 자서 수업에 잘리고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잃어서 돈이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어나야죠, 이미지 생각하면. 트레이닝. 네.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페이쌤이 정말 항상 바쁘신데도 활기찬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상상을 살기 많이 이미지 위해서. 트레이닝. 네. 네. 저도 한번 실행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은 보면 잠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블링블링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입니다. 미녀는 잠이 많다고 해서 예. 우리 세 명의 언니들과 함께 역시 잠이 많은 걸로. 세명 네. 언니들이라니요. 언니! 아, 기집애 진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어. 어쨌든 저도 잠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잠 들기 전에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5시 반, 5시 반, 5시 반, 5시 반 하고 자요. 그러면 이제 무의식 중에 그 노래를 들으면 5시 반이구나라고 좀 떠올라서 자기 전에 꼭 이 의식을 치르고 잠이 듭니다. 이것도 슬프네요. 예. 자, 이번 주를 되돌아보면서 아, 다음 주는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러려면 그 전에 충분한 쉼이 필요합니다. 차이나 코드와 함께 완벽한 한 주의 마무리 먼저 하시죠. 네, 그러면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10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전주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비빔밥! 겁니다. 아, 이렇게 많이 먹을 걸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한옥마을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강원도 하면은 뭐 전주는 비빔밥 하면 강원도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강원도는 너무 넓은데 뭐 순두부 아니면 막국, 초당 순두부. 막국수 뭐 이런 거. 네. 아바이 순대. 네, 그렇죠. 먹을 게 아바이 계속 나오네요. 순대. 네, 미리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맛있는 음식들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안 먹고 오면 후회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이 지역에 가면 이 음식은 꼭 먹어야 한다 특집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중국 지역별 대표 음식을 차트로 만들어 볼 텐데 간만에 조금 또 침이 줄줄 흐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침샘이 진정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데 이 중국은 지역별로 음식의 특징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사천 지방에는 매운 음식이 많다든지 하는 그런 대표적인 맛이 있잖아요. 네, 세계 3대 요리로 꼽히는 이 중국 요리는 크게 네 분류를 하는데요. 자, 저기 중국 지도가 있죠, 여러분? 네, 네, 보여요. 중국 네. 지도가 있고요. 여기는 북경 요리, 그리고 베이징 요리, 그리고 아래쪽에 상하이 요리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광동 요리가 꼽히고요. 내리고 들어가서 스촨 요리까지 이렇게 스촨. 4대장이 있습니다. 중국 요리 4대장인데 간단하게만 특징을 말씀드리면 베이징 요리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에 예전에 황실이 있었다가 보니까 뭔가 화려하고 궁중 요리 중심으로 많이 발달돼 있고요. 네. 상하이는 해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산물 요리 되게 잘 발달돼 있고 광동 같은 경우에는 홍콩 근처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렇게 교류가 좀 빈번했기 때문에 약간 접대용 요리라거나 화려한데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퓨전이 많이 퓨전. 발달해 있고 사천 요리는 아까 나왔었는데 매운 맛이 매운 그렇죠. 거. 매운 요리가 잘 발달되어 있죠. 네. 우리나라도 뭐 전국 팔도 가장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고 거기만의 또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43배나 넓은 중국은 또 어떤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의 지역별 대표 음식 탑 10, 10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윈난의 꾸어차오 미시엔, 꾸어차오 미시엔입니다. 미시엔으로 불리는 이 음식은요, 닭 육수를 부어 먹는 쌀국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쌀국수는 얇고 납작한 것에 비해서 꾸어차오 미시엔의 경우에는 면이 조금 더 둥글고요, 쫄깃쫄깃한 맛이 납니다. 중국인들도 모두 좋아하는 맛이라 실제로 북경이나 상해에서도 꾸어차오 미시엔 가게가 따로 있고요. 또 컵라면 중에 항상 탑3로 드는 게 꾸어차오 미시엔 컵라면입니다. 이 음식 꼭 한번 먹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위부터 제 스타일이 벌써 나왔어요. 네. 9위는 티엔진 마화입니다. 마화는 우리나라의 꽈배기와 비슷한 모양이죠. 달짝지근하고 바삭바삭한 맛이 일품으로 중국인들은 주로 우유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게다가 깊은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하니까 티엔진에 간다면 누구나 선물용으로도 또 한 보따리씩 사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좀 바삭한가 봐요. 부서지는 네, 거. 네. 맞아요, 전통 맞아요. 과자 같은 비주얼 네, 같아요. 과자 같은, 그러니까 그 폭신폭신하지 않고. 네. 딱딱한 듯. 8위는 청두 산타파오, 산타파오입니다. 청두에서 가장 번화하고 볼거리가 많은 곳인 진리거리를 걷다 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먹거리인데요. 산타파오는 찹쌀로 만든 떡으로 갈색 설탕으로 만든 달콤한 소스를 잔뜩 묻혀 먹는 전통 주전부리입니다.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한데요. 손으로 떡을 빚어서 콩고물이 있는 곳까지 팍 던지는데 동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튕기기 때문에 꽹과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찰떡이 정확하게 그릇에 튕겨서 댕댕댕 소리를 내며 콩고물을 절로 입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자동으로 막 지갑이 열리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요란한 떡, 산타파오 맛보러 오세요. 저게 진짜 달고 맛있거든요. 지금 아, 딱 저렇게 요럴 때 던지는 먹으면. 거구나. 땡땡땡. 7위는 광동성 샤지아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어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한데요.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밀전분을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쪄내고 나면 만두 속에 들어있는 새우가 비칠 만큼 투명해지는 것도 매력 포인트. 때문에 크리스탈 새우 만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피를 얇게 만드는 것이 기술이고요. 또 얇게 만든 피를 14번 정도 주름을 잡아야 고수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피가 얇으면 얇을수록 속과 피가 한 몸처럼 결합되어서 먹기 좋기 때문인데요. 맛과 식감 그리고 미관의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샤지아오. 이쯤 되면 딤섬계의 패왕이라고 불릴만 하겠죠? 네, 빨리 10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윈난의 거차오 미시엔이었는데요. 닭 육수로 만든 쌀국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거차오 미시엔이 그 뜻인 건가요? 미시엔 자체는 미, 쌀, 미자고요. 시엔은 선인데 얇은 쌀국수를 말하는 거고요. 꾸어차오는 다리를 건너다라는 뜻인데요.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다리를 건너서 섬에서 공부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도시락 배달을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은데 자꾸 가면 음식이 식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여러 가지 비법을 생각하다가 닭 육수를 부으니까 이게 보온이 좀 유지되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따뜻한 이 윈난 미시엔을 먹이게 됐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장원급제가 되었다는 네, 전례가 있습니다. 네. 네, 바로 뭐 이런 유래를 가진 페이스를 사용했지. 걷어드시네요, 좀. 예, 그렇습니다. 이 꾸어차오 미시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도 뚝배기 안에 넣어서 먹어서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중국에는 면 종류가 정말 많아요. 뭐 씨미엔도 있고 맞아요. 센미엔도 있고 또 납작한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요 쌀국수는 담백한데 걸쭉하게 먹을 수 있어서 또 면 자체는 정말 뭐랄까 이 식감이 굉장히 깨끗하달까요? 식감이 정말 깨끗해서 깔끔하죠. 깔끔하고 맞아요. 지금 이 시기에 먹기 딱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가 굉장히 재밌는 좀 먹거리였습니다. 청두의 산타파오. 맞아요. 이게 아까 그릇에 막 던지면서 만들던데 뭐 콩고물에 그냥 굴려서 만들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좀 요란하게 만드는 계기가 있을까요? 이 사업자로서의 가져야 하는 마인드
달라야 한다. 그래서 이미 사업자시군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냐면 이 진리거리에 먹을 게 너무 많다 맞아요. 보니까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차별화가 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개발이 됐고요. 저는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저같이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자연 단맛이 나는 거라서 왠지 살도 안 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리의 거리에 가시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입니다. 네. 네, 이름은 왜 산타 파오일까요? 네. 뭐 뜻이 왠지 인절미나 찰떡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싸는 숫자 3이잖아요. 네. 이걸 딱 아까 그 화면 보셨잖아요. 던지면 소리가 댕 하고 나오지 않고요. 댕댕댕 하고 울린대요. 3번 울리기 때문에 산타 파워라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산타파오. 이게 맛은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는데 또 볼거리가 굉장히 재밌는 대표적인 네. 음식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순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대륙의 지역별 대표 음식 탑10 6위에서부터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종칭의 썰라편입니다. 시고, 매운, 면이라는 이름답게 신맛과 매운맛이 강렬한 면 요리인데요. 이 마라 향이 진해 기름이 많아도 느끼하지 않고요. 천하 제일 국수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푸드로도 만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인기 많은 대중 음식인데요. 인생의 매운맛을 보고 싶은 그대에게 썰라편 한 그릇 추천합니다. 육개장 비슷해 보이기도 색깔이 하고. 아니요. 육개장은 맛은 달라요. 아니고. 비교도 안 되나요? 네. 아, 궁금하다. 5위는 푸젠성의 불도장, 버우티아오창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보양 요리인데요. 30가지 이상의 식재료와 10가지 이상의 조미료가 들어가 입안에서 다양한 맛의 잔치를 벌입니다. 송이, 해삼, 전복, 오골계, 홍삼, 상어 지느러미 등 워낙 값이 나가고 귀한 재료만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중국의 불도장 요리점에선 주문하는 사람의 예산에 맞춘 불도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기력이 쇠하시다고요? 불도장 한두 빼기 하실래요? 비싸서요. 사실은. 네. 네, 4위는 사천의 마파두부, 바로 마포도부입니다. 매콤한 양념에 돼지고기와 두부가 어우러져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맛을 지니고 있는데요. 마파두부는 사천 지방을 대표하는 요리로 손꼽힙니다. 두반장과 고추기름에서 나오는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특징이고요. 이 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돼지고기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감칠맛까지 뒷받침해주고 있죠. 이 따뜻한 쌀밥에 매콤한 마파두부 얹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그죠? 이번 생은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어서 3위는 계림의 미팬입니다. 미펀은 계림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중국을 대표하는 쌀국수인데요. 쌀가루로 만든 납작한 국수를 볶아 먹는 것이 미펀의 대표 조리법입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닭 육수, 소고기 육수 등 다양한 육수를 섞어서 말아 먹기도 하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국수를 먹기 전에 국물부터 들이킨다면 그 사람은 구일인 현지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구일인에서는 국수와 국물을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수를 먼저 먹고 그 후에 국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걸요. 맞아요. 네, 맛있으면 그만이고요. 맛있으면 0칼로리죠. 네. 그런데 이 음식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6위를 차지한 쌀라펀인데요. 신맛과 매운맛이 나는 면 요리. 이게 어떤 맛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맛과 매운맛이 나는 그대로? 면 요리가 맞는데 처음에 딱 드신 분들은 헛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맛이 되게 세가지고 약간 꼬릿꼬릿한 느낌이 좀 나서 이거 뭐야 이상해 생각하실 텐데 이게 또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그런 면 요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면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살이 안 찌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 땅콩을 탁 뿌려 먹으면은 고향이 생각 안 나요, 그날은. 네. 그 정도로. 자, 그리고 4위는 마파두부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중국집에서 먹는 그 마파두부와 맛이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긴 한데요. 똑같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천 마파두부에는 화지아라고 하는 초피나무 열매가 잔뜩 들어가는데요. 이 초피나무 열매가 정말 딱 입안에서 터지면
폭탄이 터진 것처럼 마한 느낌, 이 저릿저릿 떨고 뭔가 이렇게 싸한 느낌이 나는데 그게 이제 한국은 좀 로컬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단맛으로 좀 승화가 됐더라고요. 진짜 마파두부를 드시고 싶으시면 4,000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6위의 충칭의 썰라펀부터 3위 계림의 미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1위와 2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직 나오지 않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순위 알아볼까요? 대륙의 지역별 대표 음식 탑 10,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베이징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음식이죠. 뭘까요? 베이징 덕. 베이징 덕. 맞아요. 베이징 덕, 베이징 카오야. 그리고 건대합 양꼬치집 사장님이 개발하신 줄 알았던 그 음식. 알고 보니 흥룡강성의 대표 메뉴 꼬바오라고 합니다. 자, 이 엄청난 대결의 승자는 베이징 카오야냐 아니면 꼬바로냐?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베이징 덕. 네, 굳이 승자를 매기자면 1위는 바로 베이징의 카오야, 베이징 카오야입니다. 베이징 카오야는 원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베이징의 전통 요리로 베이징 덕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리고기에 달콤한 소스를 발라 장작불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훈제에 만드는 이 베이징 카오야는 바삭한 껍질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고기를 먹고 난 뒤 남은 오리 뼈로는 또 담백한 탕까지 만들어 먹는다고 하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진정한 가성비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극진한 대접인 동시에 또 국가 위상을 과시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온 베이징 카오야. 베이징에서 꼭 맛보고 와야 할 음식을 넘어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저기서 다 인정, 앓는 소리가 먹고 싶어서. 껍질이 그렇게 맛있는데. 네. 2위는 흥룡강성의 꿔바로우, 꿔바로우입니다. 꿔바로우는 1년의 반 이상이 겨울이고 또 1월 평균 기온은 대략 영하 20도씨에 이르는 흥룡강성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흥룡강성은 꿔바로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얇게 썬 돼지고기 등심에 전분과 찹쌀가루를 발라 튀겨내고 새콤달콤한 소스에 버무려 먹는 음식입니다. 꿔바로우를 북경식 찹쌀 탕수육을 알고 계셨다고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흥룡강성에 가시면 100년 이상 된 전통을 가진 꿔바로우 전문점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리지널 꿔바로우도 꼭 한번 맛보고 오시길. 네. 네, 1위를 차지한 베이징 덕 그리고 2위의 꿔바로우까지 둘 중 어느도 좀 놓칠 수 없는 맛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위의 베이징 덕은 그 바삭한 껍질 그게 너무 맛있고 여기에 뭐 살코기까지 넣어서 밀전병에 파채 넣고 돌돌 말아서 먹으면 거기까지? 끝. 네. 네, 지금 다들 배고파서 예민하니까 너무 자세한 알겠습니다. 표현은 좀 저도 모르게. 자제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베이징 카오야, 베이징 덕이라고 하면 꽤 비싸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이 보는 눈 앞에서 손질을 해주니까 고급 요리라는 인식도 좀 강하고요. 중국에서는 어떤가요? 뭐 사실 중국에서도 고급 음식이긴 하죠. 저에게 베이징 카오야는 고향의 맛 같은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북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빠 친구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징크어 대접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곳이 바로 이 북경에 있는 베이징 카오야店인데요. 여기를 가면 뭐 가오야도 먹고 또 서비스도 받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대우받으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서 정말 고급 음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네. 아까 말씀 주신 고급진 느낌이 뿜뿜 나는 뭐 주엔쥐더라거나 뭐 비엔니빵 같은 전통 있고 100년 넘은 막 이런 데도 있지만 또 서민들이 먹는 베이징 덕도 정말 도처에 있기 때문에요. 베이징이라는 간판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들어가서 베이징 카오야 베이징 카오야마 이렇게 물어보시면 요아 하고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아쉽게 2위를 차지한 음식 흥룡강성의 꿔바로우였습니다. 이 흥룡강성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 하얼빈이 러시아 국경과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원래 북쪽 지역이 좀 짠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에 좀 맞추다 보니까 좀 새콤달콤한 음식을
개발을 한 게 바로 이 꿔바로우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꿔바로우라고 하니까 꿔바로우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이름의 뜻이 또 궁금합니다. 네. 이름 전문가님 소원해주죠. 네, 꾸어바로우의 로우는 당연히 고기일 고기. 거고요. 네. 근데 원래 이 꾸어바로우의 원래 이름은 꾸어바오로우였어요. 차이 아시겠어요? 지금은 꾸어바오로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꾸어바오로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오가 팍 폭발하다 터지더라는 건데 아주 화력이 센 데다가 튀김을 팍 하는 거라 가지고 꾸어바오로우라고 하다가 이 러시아 손님들이 발음하기가 너무 힘드셨는지 꾸어바로우 하는 게 익숙해져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의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전라도에 가서 막국수를 먹거나 강원도에 가서 간장게장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 중국의 지역 대표 메뉴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들어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하공대 신기숙사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머무는 집이에요. 가기 전에 정리 조금 하고 집 구경 시켜드릴게요. I feel fine, I feel fine and dandy. You're the one I want, possibly, maybe. 자, 여기 복도를 지나서 주방에 오면은요. 일단은 불을 켜고 이거는 사실 주방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흔한 가스레인지도 없어서 제가 인덕션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기억으로는 1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케아에서 느낌 살려보려고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친구들 와서 같이 밥 먹을 때 뭔가 부엌이 허전해서 선인장을 하나 샀어요. 선인장을 샀는데 꽤 마음에 드는 선인장입니다. 방은 한 달에 1,400위안이에요. 타오바오에서 산 이 책상이랑 의자는 원래 없었는데 중개인 아주머니께서 빌려주셨어요. 방 구할 때 중개인 분이랑 집주인을 정말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7층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는 하얼빈에 와서 중국어를 공부하겠다는 결정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오기 한 달 반 정도에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제 그때 학교를 신청하고 기숙사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기숙사 인원이 다 차서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중국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한 중개인을 소개해줘서 지금 이 집에 입주를 할 수 있었거든요. 밖에 보이시는 저 초록색 중개소가 저희 중개소예요. 하늘이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조금 흐리네요. 이 와이파이 기계도 없었는데 제가 샀습니다. 6개월에 350위안이고 보증금은 100원이에요. 저는 지금 방 구하는 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바 동청이라는 중국 APP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방을 구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시간이 급하지 않으시다는 분은 직접 중국에 있을 때 중개소를 방문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직접 방을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중개인 분하고 연락을 했는데, 위챗으로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때 상황이 급한 상황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방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궁금한 점도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
좀 회피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아니면 뭐 뜨거운 물은 잘 나오느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들었는데 그 질문에는 답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일단 저는 7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은 이게 다른 집은 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집만 뜨거운 물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물도 가끔씩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단수는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또 방 주인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은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거 외에는 다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네, 방 구할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개소를 잘 찾아가고 그러니까 중개를 잘 만나고 방주를 잘 만나는 것. 정리를 좀 하고 방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 원래 세탁기도 없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일주일 후에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중개비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달에 1,400위안이에요. 중개비는 그 한 달 반값의 반값으로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700위안을 지불했어요. 이게 다 지역마다 다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같이 하얼빈에서 유학을 하시는 어떤 언니는 원래 반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한 달 월세를 지불했다고 중개비로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얼빈 공업대학교 1302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직 룸메이트가 안 왔어요. 한국에서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개강하는데 개강 전에 오시겠죠. 일단은 제 책상이에요.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행이에요. 짐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복도가 있어요. 이렇게 문이 다 있습니다. 이 한 방에 2개의 방이 따로 있고 각각 2명씩 살아요. 저는 룸메가 한국인 분이고 옆방은 태국인 친구들입니다. 태국인 친구들이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방음이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조용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 창문에서 밖에 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